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50평이 넘는 거실 한가운데 60대 중반의 여성 최윤희 회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려 있었죠. 췌장암 사기. 예상 여명 6개월.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대리석 바닥, 수억 원짜리 샹들리에 벽면을 가득 채운 명품 그림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졌습니다. 최윤희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로 삭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죠.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반 아이들이 모두 새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윤희만 낡아 터진 고무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야, 최윤희, 너 아직도 그 고무신 신어? 냄새 나는데? 아이들의 비웃음이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희는 그날 책상 밑에 발을 감추고 하루 종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부자가 되겠어. 절대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은 윤희의 인생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윤희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공장 야간 근무를 하며 낮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죠.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피를 흘리면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참아. 돈을 벌어야 해. 가난에서 벗어나야 해. 20살 윤희는 작은 의류 도매점에 취직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로 일했고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사장님의 눈에 든 윤희는 3년 만에 점장으로 승진했고 5년 후에는 자신의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최윤희 패션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 윤희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성공의 첫걸음을 뗐다는 차가운 만족감만이 있을 뿐이었죠. 30대 중반 윤희는 이미 강남에 3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같은 동네에 살던 김철수라는 남자가 윤희에게 청혼했습니다. 철수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윤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이 있었죠. 하지만 윤희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원? 월급쟁이? 아니야, 나는 더 큰 사람을 만나야 해. 재벌, 의사, 변호사,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사람. 미안해요, 철수 씨.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윤희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윤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윤희는 대기업 부회장의 아들 박민준과 결혼했습니다. 민준은 잘생겼고 돈도 많았으며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윤희가 원하던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죠. 결혼식 날 윤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나도 상류층이 됐어. 이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해. 하지만 결혼 생활은 윤희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민주는 바람둥이였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1년 후에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참았습니다. 이혼하면 자신이 쌓아온 사회적 지위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참으면 돼. 어차피 돈과 명예만 있으면 행복한 거야.
35세, 윤희는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박수진. 윤희는 수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처럼 가난하게 살면 안 돼.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을 거야. 수진이가 5살이 되던 해 윤희는 수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7살에는 피아노, 바이올린, 발레를 시작했죠. 엄마, 저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수진아, 놀 시간 없어. 너는 1등 해야 해. 알았지? 윤희는 딸의 손을 잡아 끌며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윤희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며 윤희의 사업은 급성장했습니다. 패션 브랜드를 런칭했고 백화점마다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윤희는 이사회 회장이 되었고 여성 CEO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잡지 표지를 장식하고 TV 인터뷰에 출연했죠. 최윤희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계획과 냉정한 판단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윤희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공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여전히 바람을 피웠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회사가 흔들려. 절대 안 돼. 그렇게 윤희는 겉으로는 화목한 부부를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딸 수진이는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엄마와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관심도 없잖아요. 그냥 엄마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은 거죠. 수진이의 차가운 말에 윤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50대 윤희의 회사는 상장했고 그녀의 재산은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를 샀고 외제차 3대를 보유했으며 명품 가방과 보석으로 가득 찬 드레스룸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자랑했습니다. 이 가방? 에르메스 버킨백이야. 3억 원 줬지. 한정판이거든. 우리 딸 미국 유학 보냈어. 하버드 MBA 과정이야.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윤희는 그 부러움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펜트하우스만이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애인과 살고 딸은 미국에 있고 윤희는 혼자였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많은 걸 잃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 그리고 60대 중반, 바로 오늘. 윤희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6개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돈도, 명예도, 지위도 이제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윤희는 휴대폰을 꺼내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가 받았습니다. 네,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아파서.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수진아, 잠깐만.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평생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대체 뭐가 중요한 걸까? 텅 빈 펜트하우스에 윤희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길을 얼마나 자주 지나다녔을까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본 적은 없었어. 길가에 핀 코스모스,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노부부. 윤희는 처음으로 이런 평범한 풍경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6개월 내게 남은 시간이 6개월뿐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윤희가 20살이던 시절, 윤희에게는 단짝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미경. 미경이는 윤희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고 기숙사 룸메이트였습니다. 윤희가 밤새 검정고시 공부를 할 때 미경이는 옆에서 라면을 끓여주곤 했습니다. 윤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괜찮아, 미경아. 나는 꼭 성공할 거야. 그래, 알아. 근데 성공하고 나서도 우리 친구 맞지? 당연하지. 우리 평생 친구야.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윤희가 사업에 성공하고 상류층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미경이와는 멀어졌습니다. 미경이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고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윤희는 미경이를 만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미경이를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미경이는 몇 번 연락했지만 윤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습니다. 결국 미경이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윤희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주소록을 넘기다가 미경이의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이 번호를 쓰고 있을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윤희야? 윤희 맞아? 미경이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나야. 미경아, 오랜만이다. 세상에, 윤희야. 얼마만이야 이게? 30년? 아니,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나쁜 친구였어. 무슨 소리야? 윤희야, 너 지금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어? 미경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꼭 만나고 싶어. 당연하지. 언제? 지금 당장이라도 좋아. 이틀 후 윤희와 미경이는 3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옛날 그들이 자주 가던 작은 떡볶이 가게 앞에서 만났습니다. 미경이는 여전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지만 눈웃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윤희야. 미경이가 윤희를 껴안았습니다. 윤희는 미경이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윤희야. 다 괜찮아.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두 사람은 떡볶이 가게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떡볶이와 순대를 시켰습니다. 와, 이 맛 그대로네. 우리 여기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미경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맛은 30년 전 그때 그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미경아, 나 아파. 췌장암이야. 6개월밖에 못 산대. 미경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희야, 그게 정말이야? 응. 병원에서 확진받았어. 미경이는 윤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희야,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옆에 있을게. 끝까지 함께 할게. 윤희는 미경이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힘들게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윤희가 지난 30년간 느껴보지 못한 진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희와 미경이는 매일 만났습니다. 미경이는 윤희를 데리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서울숲에서 커피를 마시고 남산에 올라가 야경을 보았습니다. 윤희야, 저기 봐.
저 불빛들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있는 거야. 누군가는 저 불빛 아래서 밥을 먹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겠지. 미경이의 말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놓쳤던 것들, 이런 것들이었구나. 어느 날 미경이는 윤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은 빌라 2층, 15평짜리 집이었습니다. 윤희의 펜트하우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집이었지만 들어서는 순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윤희야,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도 곧 올 거야. 손자도 보여줄게. 미경이의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엄마 젊었을 때 절친이셨다고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6살 손자가 시험지를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미경이는 손자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손자 최고야. 할머니가 오늘 치킨 사줄게. 와, 엄마, 치킨이래요. 식탁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의 모습.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었구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딸 수진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뭐해요? 바쁘다고 했잖아요. 수진아, 엄마가 아파. 많이 아파.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가요. 그때 봐요. 다음 주? 수진아, 엄마는. 엄마, 전화 끊을게요.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희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수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 며칠 후 윤희는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다락방 한 구석에 버려져 있던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옛날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5살 때 그린 그림, 엄마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쓴 글씨, 수진이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 오늘은 엄마가 학교에 오는 날이었다. 근데 엄마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왔다. 나는 혼자 교실에 남아서 울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랑 손잡고 갔는데 윤희는 일기장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진이를 아프게 했구나. 나는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수진이가 원한 건 그냥 엄마였어. 옆에 있어주는 엄마.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중요한 것들을 찾아야 해. 내가 놓친 것들을 되찾아야 해. 윤희는 수진이가 한국에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보스턴, 수진이가 사는 도시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윤희는 택시를 타고 수진이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아, 엄마야.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와요? 연락도 없이? 수진아, 엄마 좀 들어가도 될까? 수진이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윤희는 작은 원룸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커피 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여기까지 와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윤희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진아, 엄마는 내게 정말 못된 엄마였어. 미안해. 수진이는 황당하다는 듯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수진아, 엄마 들어봐.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너를 위해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최고가 되라고 했지.
하지만 그건 진짜 너를 위한 게 아니었어.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엄마 자신을 위한 거였어. 엄마가 가난하게 자라서 무시당했던 게 너무 싫었거든. 그래서 너를 통해 엄마가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너는 그냥 엄마의 도구였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내 꿈이 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 엄마가 정한 길만 가라고 했지. 윤희는 수진이를 껴안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수진이는 엄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슬펐어요. 엄마가 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의 성적, 저의 스펙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30년 만에 엄마와 딸이 진심으로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진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은 MBA가 하기 싫었어요.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요리사? 네. 저 어렸을 때부터 요리하는 게 좋았거든요. 엄마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 생일에 케이크 만들어 드렸잖아요. 윤희는 기억했습니다. 수진이가 서툰 손으로 만든 작은 케이크.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수진이가 정성껏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가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는 이런 거 할 시간에 공부해라고 하셨잖아요.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제 엄마가 이해해 주시니까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윤희는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요리사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응원할게.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윤희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 박민준을 만났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애인과 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민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하자. 민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지금까지 잘 지내왔잖아. 잘 지냈다고? 우리가 부부였던 적이 있었어? 당신은 바람만 피웠고 나는 체면 때문에 참았을 뿐이야. 이제 그만하자. 재산 분할은? 가져가. 내가 번 돈 절반 다 가져가. 난 이제 돈이 중요하지 않아.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니, 이제야 정신 차렸어. 윤희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30년간의 거짓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윤희는 옛날 자신이 버렸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김철수, 30년 전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남자. 윤희는 오랜 수소문 끝에 철수가 경기도 작은 도시에서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목공소를 찾아간 윤희는 철수를 보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윤희 씨? 윤희 씨 맞아요? 철수 씨 오랜만이에요. 철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철수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윤희는 철수에게 30년 전의 일을 사과했습니다. 철수 씨, 30년 전에 제가 정말 못됐어요. 철수 씨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줬는데 저는 돈과 명예만 보고 철수 씨를 거절했어요. 철수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윤희 씨. 다 지나간 일이에요. 철수 씨 결혼은 하셨어요? 네, 했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아내와 딸 하나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윤희는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윤희 씨는요? 행복하세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한 번도. 그리고 윤희는 철수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철수는 놀라며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 씨 그런 일이. 괜찮아요, 철수 씨. 이제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제대로 살고 싶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 씨,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윤희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회장직을 사임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그리고 제 주식의 절반을 직원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회사에 헌신해온 분들께요.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제야 정신 차렸습니다. 돈은 혼자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나눠야 의미가 있습니다. 윤희는 사임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3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회사. 하지만 돌아보니 아쉽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윤희는 강남 펜트하우스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미경인의 빌라 바로 아래층이었습니다. 윤희야, 우리 이제 이웃이네. 미경이가 환하게 웃으며 떡을 돌렸습니다. 윤희는 평생 처음으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으로 이사 왔어요. 어머, 반가워요. 이거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예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윤희는 김치를 받아들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게 진짜 이웃이구나. 윤희는 매일 아침 미경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윤희야, 저기 봐. 저 할아버지 매일 오셔서 비둘기 모이 주시거든. 참 착하시지? 응, 정말 그러네. 윤희야, 너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미경아, 나 이제야 사는 것 같아. 진짜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두 여자. 한 명은 평생 가난했고 한 명은 평생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의 행복은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밥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섬김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따뜻한 밥 먹었어요. 노숙자의 감사 인사에 윤희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벌었던 돈으로 뭘 했을까? 명품 가방? 비싼 차? 하지만 오늘 내가 나눈 밥 한 끼가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것 같아. 2달 후 수진이가 한국에 왔습니다. MBA를 그만두고 요리학교에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파리 요리학교 합격했어요. 정말? 수진아, 축하해. 윤희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파리 가면 작은 레스토랑 차릴 거예요. 엄마도 나중에 놀러 오세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못 갈 것 같아. 수진이는 윤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윤희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응, 조금.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곁에 있을게요. 파리는 나중에 가도 돼요. 안 돼, 수진아.
너는 내 꿈을 이뤄야 해. 엄마는 괜찮아. 엄마, 수진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 진짜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고, 진짜 친구도 생겼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어. 엄마는 이제 후회 없어. 5개월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딸 수진이, 친구 미경이, 그리고 봉사활동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수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엄마는 행복해. 윤희는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말씀하세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 정말로.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윤희는 미경이를 보았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끝까지 외로웠을 거야. 윤희야, 나도 고마워. 내가 돌아와줘서.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회사 임원들도 왔고, 봉사활동 동료들도 왔고, 이웃들도 왔습니다. 수진이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6개월 동안 정말 행복하셨죠? 장례식이 끝난 후 윤희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나의 남은 재산은 모두 노숙자 쉼터와 고아원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딸 수진에게는 내가 젊었을 때 쓰던 일기장을 남깁니다. 수진이는 엄마의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평생 잘못 살았어. 돈과 명예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었지. 하지만 마지막 6개월은 달랐어. 엄마는 진짜로 행복했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진짜 친구를 다시 만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거든. 수진아, 부탁이야.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절대 잊지 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진심으로 나누는 마음,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평생 아니, 영원히 사랑해. 엄마가. 수진이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파리의 작은 거리, 수지네스 키천이라는 간판을 단 아담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요리사가 되었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한쪽 벽에는 윤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사랑, 우정, 진심. 수진이는 매일 아침 엄마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오늘도 수진이는 손님들에게 진심을 담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엄마가 깨달았던 것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실천하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돈, 명예, 지위, 성공.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 더 안아주세요. 진심을 담아 사랑해, 고마워라고 말해주세요. 그것이 세상 어떤 명품,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임을 기억하세요.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우정, 가족, 건강, 그리고 진심.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진심을 담아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